유니티의 게임 오브젝트의 클래스 하이라키와 동작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유니티의 게임 오브젝트와 비슷한 C# 콘솔 프로젝트를 구현을 했습니다. C# 콘솔 프로젝트는 program.cs 지금 여기 보는 1, 2, 3, 4는 그 프로퍼티에서 보면 빌드에서 컴파일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GitHub에서 받아서는 참조용으로 보시고요. 실제로 빌드되는 소스는 program.cs입니다. 이 소스를 보면 모노 비헤이비어의 베이스 클래스로 컴포넌트 그리고 각 컴포넌트가 실제로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고요. 게임 오브젝트에는 컴포넌트의 리스트를 가지고 핵심 멤버 함수로 add 컴포넌트, get 컴포넌트 등이 구현되어 있다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유저가 테스트 컴포넌트를 추가를 하면요. 모노 비헤이비어를 상속받아서 스타트, 업데이트 함수 등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get 컴포넌트가 다른 컴포넌트를 호출하려면 게임 오브젝트의 get 컴포넌트를 통해서 이렇게 컴포넌트를 얻어낼 수 있다는 걸 끝까지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게임 오브젝트에 있는 모든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를 호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전부 다 아이터레이션 하면서 호출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박스 컬라이드에는 스타트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에는 스타트 업데이트가 있죠. 그러니까 함수가 메서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려면은요, 메서드가 있으면 그걸 호출하고 없으면 호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C#은 그 리플렉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C++ 로 비유하자면 C++의 RTTI 기능입니다. 실행 시간에 타입 정보를 얻어내는 기능이죠. 근데 리플렉션 기능은 RTTI보다 좀 더 풍부한 API를 제공을 해서요. 뭐 함수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함수를 호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타입의 정보를 얻어낸다든지, 타입의 순서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것은 C샵의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깊게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구글 킵을 이용을 해서요. 여러분도 메모를 이렇게 이용을 하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모르는 게 생기면 일단 킵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그게 검색이 안 되면 아 내가 킵 안 해놓은 정보구나 라고 해서 인터넷을 그때 검색을 하는 거죠. C# 리플렉션 기능은 그 실행 시간에 타입 정보를 얻는 고급 기능입니다. 예를 보면 어떤 정수 i의 변수를 42로 초기화해서요. i의 getType이라고 호출하면 이 타입 정보 객체를 리턴합니다. 시스템.type에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 정보에서 메서드를 아이테레이션 한다든지 메서드를 호출한다든지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것을 C샵의 리플렉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게임 오브젝트에서요, 모든 컴포넌트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함수를 호출하고 싶어요. 예,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함수를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구현해 놓은 소스를 복사를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리플렉션 기능을 이용해서요.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게임 오브젝트 멤버로 구현을 해서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라는 걸 구현을 했고요. 자, 이것을 사용을 하려면 using에서 system.reflection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게임 오브젝트의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보면요. 의도는 뭔가 하면 이 게임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컴포넌트에 메소드 네임이라는 메소드가 있으면 그걸 호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ranged for를 써서요. 모든 컴포넌트에 컴포넌트를 액세스합니다.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get type을 호출해서 타입을 얻습니다. 시스템이 using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system.type이 아니라 그냥 타입만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t에 get method를 호출해서 이 파라미터로 메서드 네임을 스트링으로 주면 그 메서드가 있다면 그 메서드의 정보가 메서드 인포 타입에 리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메서드 인포가 존재한다면 함수가 이 메서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메서드는 그냥 함수가 아니라 멤버 함수이기 때문에 인보크를 통해서 호출할 때 반드시 이 메서드의 소유 객체를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invoke invoke를 호출할 때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이 invoke할 그 호출할 메서드의 이 소유자 객체, 지금은 컴프죠. 컴프를 명시해 주고요. 그다음에 뭐 파라미터 등을 이렇게 명시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라미터가 없기 때문에 no를 했고요. 자세한 설명은 C샵의 invoke를 참조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이렇게 구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를 이용을 하면 각 모든 컴포넌트의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것을 브로드캐스트를요,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어, 테스트 컴포넌트가 추가되자마자 스타트 모든 컴포넌트가 처음에 초기화될 때 스타트가 호출된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것을 흉내내 보면 게임 오브젝트가 만들어지자마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로요 스타트를 호출을 하는 거죠. 내부의 유니티 내부에서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매 프레임 게임 루프의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이렇게 호출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원래 이 코드는 그냥 가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게임 루프라고 가정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게임 오브젝트의 모든 컴포넌트에 대해서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빌드에서 이상이 없고요.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지금 그 엔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데요. 실행 파일이 생성될 때마다 그 프로그램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get 머티리얼이 출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데이트로 호출하면 이 업데이트에서 여기서 호출될 건데요. 테스트 컴포넌트에 업데이트해서 get 머티리얼을 호출하잖아요. 근데 get 머티리얼에서 이렇게 머티리얼 출력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리플렉션이 그 어떤 정보를 리턴하는지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었습니다. 스타트 디버깅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합니다. 네, 펑션 키 11번 눌러서 함수 내부까지 따라갑니다. 모든 컴포넌트를 아이터레이션 합니다. 펑션 키 10번을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타입 T를 넣습니다. 자, 타입 T를 보면요. 박스 컬라이더, 다음에 익스펜드 해보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스 타입이 뭔지 이런 여러 가지 타입을 알 수 있거든요. 리플렉션에 의해서 가능한 이렇게 실행 시간에 타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기능을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 네임이 스타트인데요. 스타트가 있는지 get 메서드로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없습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널이 리턴이 됩니다. 그럼 스타트로 호출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컴포넌트는요. 메시 렌더러죠. 메시 렌더러에도 스타트 없습니다. 호출이 안 되겠죠. 그 다음은요. 테스트 컴포넌트입니다. 메서드 있죠. 그래서 이제 메서드 인포가 제대로 리턴을 했습니다. 메서드 인포를 익스펜드 해보면 이렇게 메서드에 대한 정보를 실행 시간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있으니까 호출하겠죠? 그러면 이 메서드 인포를 이 컴프 객체 이 메서드를 리턴을 하는 게 됩니다. 제대로 호출되는지 스타트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해도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펑션 키 5번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메서드 테스트 컴포넌트에 스타트가 호출되었습니다. 콜 스택을 보면요. 인보크에서 내부적인 엔진의 코드를 따라서 콜 스택의 제일 상단에 스타트가 호출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인보크 내부에서 호출이 된 거죠. 네, 펑션 키 10번을 눌러서 스텝으로 따라갑니다. 모든 컴포넌트를 아이터레이션 했습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 키 11번 누르고요. 역시 똑같이 루프를 돌겠죠. 그 다음에 인보크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 펑션 키 5번을 눌러 보겠습니다. M4를 보면 업데이트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컴포넌트는 테스트 컴포넌트가 되는 거죠. 다시 펑션 키 5번을 누르면 업데이트 호출됐습니다. 콜 스택을 보면 업데이트 호출된 상황에서 시스템 내부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메시지 내부에 호출된 걸 알 수가 있죠. 렌더러 컴포넌트를 얻어내서요.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펑션 키 5번 누릅니다. 그럼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자, 이렇게 유니티 내부에서는요. 유니티 내부에서는 리플렉션 기능을 이용을 해서 각각 필요한 함수들을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요 메인은 씬입니다. 파일에서 세이브 씬을 해서요. 저장을 하면 .unity로 저장이 됩니다. 테스트만 만들었죠. 테스트를 보면 스타트 함수는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사용하라고 코멘트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게임 객체가 씬에 배치되고 나서 렌더링 가능하기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기 모든 객체가
그러니까 사용 가능하게 되고 나서 생성자도 호출되고 나서 그때 처음으로 딱 한번 호출된 함수가 스타트 함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컴포넌트를 접근하는 게 가능하고요. 싱그래프에 모든 그 게임 오브젝트 노드를 아이테레이션 하는 것조차 역시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게 생성자에서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생성될 시점에서 지금 이 게임 오브젝트가 이 테스트 컴포넌트를 포함한 게임 오브젝트가 싱그래프에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니티 내부에서는 그런 모든 기본 동작들은 유니티 엔진에서 하고요. 사용자를 위해서는요. 셋업된 상태에서 네가 추가할 거 여기서 해라 라고 알려주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스타트 함수입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된 두 번째 업데이트 함수는 유니티 내부에서 게임 루프가 돌아갑니다. 그때 매 프레임마다 업데이트가 호출이 되는 거죠.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클래스 타입에 로그라는 멤버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elapsed time을 출력을 해보면요. 이 업데이트 호출됐을 때 각 프레임 무브 간에 업데이트 간에 경과된 시간은요. 타임 클래스의 델타 타임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업데이트를 호출하기 전에 적절하게 설정되기 때문에요. 어떤 뭐 픽스드 업데이트든 업데이트든 간에 델타 타임을 이용하면 경과된 시간을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빌드한 다음에 이상이 없습니다. 유니티에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에서 실행을 해보면 디버그의 결과가 콘솔에 이렇게 계속 찍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경과 시간이 이렇게 아까 우리가 준 포맷으로 찍히는 거죠. 자,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기본적인 유니티의 게임 오브젝트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유니티의 기본적인 게임 오브젝트의 구조를 설명하는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필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